변실금 환자의 배변 관리. 지금까지 변실금의 개요와 진단 방법, 약물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실금은 변실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배변 상태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실금 환자의 배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변 관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배변 과정과 배변을 자제하는 과정에 대해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정상적인 배변과 약해진 항문이 변실금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를 거친 변은 대장에서 물이 흡수되며 점차 변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을 거치며 형성된 변은 S자 결장에 저장됩니다. S자 결장은 충분히 가득 찼을 때 변의 일부를 직장 내로 배출합니다. 직장 내에 진입한 변은 직장의 감각 센서에 의해 가스인지, 설사 같은 물 성분인지, 고형 성분인지를 확인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직장의 내용물이 방귀인지, 설사인지, 일반적인 변인지를 구분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직장과 골반 근육의 수축으로 변을 다시 S자 결장으로 밀어내 저장하기도 합니다. 배변 시에는 S자 결장의 변이 더 내려와 직장을 채우게 됩니다. 이제 배변 과정이 시작됩니다. 직장이 늘어나면 변이를 느끼게 되고 평상시 항문을 조이는 항문 내괄약근이 반사적으로 이완되게 되는데 직장이 늘어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완되는 정도도 커집니다. 변이 많이 찰수록 항문이 더 이완되어 변을 보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문 내괄약근이 이완되면 장 내용물은 항문 근처의 예민한 부분과 접촉하게 되고 가스인지 설사인지 고형변인지 변의 상태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외괄약근을 꼭 오므려 잠시나마 가스와 배변을 자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급할 때 화장실 가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화장실에 가서 배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참는 힘을 풀게 되고 이때 열려있는 항문으로 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배변이 안 되는 경우 우리는 배에 힘을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복압과 직장 내압을 올리는 것으로 직장의 변을 더 항문으로 밀어내며 이와 함께 항문 괄약근의 이완 및 항문 직장각 열림이 커지며 배변하게 됩니다. 배변이 끝나도 변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잔변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에 남아있는 잔변은 배변 시 시원하지 않는 느낌을 만들어 더욱 힘을 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변 과정은 생각보다 오묘하고 복잡합니다. 이런 배변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변실금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정상 배변을 자제하는 데 중요한 것은 직장의 감각과 변의 저장 기능입니다. S자 결장에 저장된 변이 직장에 내려올 경우 직장은 그것이 가스인지, 무른 변 혹은 고형변인지 성상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받고 이것이 가스인지 설사인지 일반 변인지를 느끼고 배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참게 됩니다. 배변 자제를 결정하게 되면 직장 및 항문, 골반저 근육의 수축으로 S자 결장의 변을 저장하게 되며 직장에도 일부의 변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을 저장하는 데에는 변의 양과 단단함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데요. 설사의 경우 직장을 자극하고 밀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급박한 느낌이 나고 배변을 참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대장암 등으로 직장의 일부나 S자 결장을 제거하는 경우 변의 저장 능력이 상실되어 변을 자주 보고 참기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변이 직장으로 내려온 후에는 우리는 변이를 느끼게 되며 이제 본격적인 배변 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항문과 직장의 꺾임입니다. 말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의 가장 아래, 그러니까 항문이 시작되는 가장 위쪽에는 치골 직장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직장을 둘러싸면서
우리 골반 가장 앞쪽의 뼈인 치골에 부착됩니다. 이 치골 직장근이 수축하면 직장과 항문을 앞으로 당겨 항문과 직장의 꺾임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러한 꺾임이 배변을 자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꺾임은 무의식 중에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배변 시에는 치골 직장근이 이완되며 꺾임이 풀려 변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골반의 바닥을 이루는 골반저 근육과 항문을 이루는 치골 직장근, 내괄약근, 외괄약근은 하나의 복합체로서 상호작용을 하며 배변 및 배변 자제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골반저 근육과 항문 거근은 골반을 받치고 항문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림과 같이 골반저 근육은 항문 직장뿐 아니라 여성의 자궁과 질, 방광을 받치고 조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항문의 약화로 인한 변실금이나 항문이 아래로 빠지는 직장 탈출뿐 아니라 자궁 탈출, 요실금 등의 증상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변이나 대변을 강하게 참거나 배를 수축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며 실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항문의 괄약근은 배변을 막는 마지막 관문으로 치골 직장근과 내외 괄약근으로 이루어집니다. 치골 직장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괄약근의 가장 상부에서 강한 힘으로 항문과 직장의 꺾임을 만들어 배변을 자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괄약근의 일부로 내가 원할 때 강하게 조일 수 있지만 주간이나 수면 시에도 지속적으로 수축하여 배변 자제에 도움을 줍니다. 배변 시에는 이완되며 꺾임이 줄어들어 배변이 가능하게 하는데 잘 이완되지 않을 시 항문이 막힌 듯 배변이 잘 안 되는 치골 직장근 이완 부전증이라는 변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괄약근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조여 실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힘이 떨어질 경우 자기도 모르게 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괄약근은 내가 원하여서 변을 참을 때 평소에 2배 이상의 힘으로 수축하여 변을 참을 수 있게 하는 괄약근이며 기침하거나 운동하는 등 복압이 높아질 때 반사적으로 수축하여 실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괄약근의 피로가 빨리 와서 최대로 강하게 수축하는 힘은 1분을 넘기 힘들어 평소에는 급한 상황에서 노출되는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배변 과정과 배변 자제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배변 자제 과정들에 문제가 생기며 발생하는 변실금의 과정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변 자제를 유지하는 데 변의 양과 단단함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중요합니다. 변이 무를 경우 S자 결장에서 저장 자체가 힘들고 직장에 들어올 경우 직장이 강하게 자극받게 됩니다. 또한 내괄약근이 약한 경우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올 수 있으며 외괄약근이 약한 경우 참지 못하고 변을 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변 실금 환자에서 단지 변의 성질을 변화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배변 자제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변의 단단함을 조절하는 방법은 식이섬유와 물의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필요시 로페라마이드, 항우울제 등의 약물 복용이 있습니다. 변의 단단함 조절 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변이 약간 단단한 편이 실금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둘째, 배변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단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힘을 많이 주게 될 경우 치질, 직장류나 직장 탈출, 항문 괄약근의 비정상적인 수축으로 이어져 잔변 발생이나 배변 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실금이 아주 심한 사람은 변비를 심하게 만들고 필요시 관장을 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다섯째, 설사가 나지 않도록 식사 조절 및 중요한 날에는 변비를 만드는 약물 복용을 합니다. 직장의 감각은 변의 상태를 알려주고
변이 나오려 하는 신호를 주게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변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둔감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계속된 변비로 직장에 장기간 변이 차서 직장이 늘어지는 경우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직장 내로 변이 유입되는 것을 잘 모르게 되고 이러한 변이 약해진 항문으로 나와 변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이 민감해지는 경우는 주로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증후군에서 발생합니다. 직장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직장벽의 부드러움이 떨어지며 쉽게 수축하는 경우 참기가 힘들어져 급박변이나 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배변을 위해 직장의 감각을 관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 과민성이거나 염증성으로 직장이 과민한 경우 직장의 과민성을 줄이거나 장의 수축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나 염증을 줄이는 치료로서 장의 감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심한 변비로 직장이 둔감해지는 경우 변을 묽게 해서라도 당분간 직장을 계속 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후 감각이 돌아오면 적정한 배변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기 자극 치료, 풍선 확장 치료 등의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이용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괄약근의 이상과 배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문의 내외 괄약근은 복잡한 기전으로 변자제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괄약근의 약화는 변실금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내괄약근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율적으로 항문을 조여 일상생활에서 변자제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약화 시 본인도 모르게 실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식이섬유 및 로페라마이드 등의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완전 배변을 위한 노력입니다. 묽은 변은 약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너무 심한 변비는 심한 힘주기나 잔변 형성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잔변이 남는 경우 약해진 괄약근 사이로 새어나올 수 있어 배변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항문 직장의 문제로 변비나 잔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태에 따라 바이오 피드백이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잔변 제거를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배변 후 1시간 내 실금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변 후 직장 내 남은 변이 나오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변 후 쪼그려 앉아 샤워를 하면서 씻어내면 배변 후 묻어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과 같은 치료로 직장 항문 감각과 인지 능력을 강화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점액이나 무른 변인 경우 내괄약근이 약하고 항문이 헐렁할 때 완벽하게 막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무언가 흘러나오는 느낌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변자제를 하는데 외괄약근도 작용하게 됩니다. 내괄약근은 자율적으로 수축하는 근육으로 운동으로 강화시킬 수 없으나 외괄약근은 바이오 피드백, 케겔 운동으로 강화시킬 수 있어 지속적인 운동으로 변자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외괄약근은 본인이 원할 때 수축하거나 이완하는 조절이 가능하며 운동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근육으로 약해질 경우 참기가 어렵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외괄약근 이상이 있는 경우 다음에 배변 관리를 신경 쓰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때는 변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듯이 설사의 경우 참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외괄약근은 우리가 수축할 수 있는 근육으로 강화가 가능합니다. 내괄약근과 달리 외괄약근은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해진 항문으로 변실금이 발생하는 경우 외괄약근 강화를 통해 일상적인 배변자제 강화, 참는 능력 강화, 기침 등의 상황에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기본적으로 항문 괄약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며 이와 동시에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을 할 경우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생체 신호를 시각화하여
자신의 움직임의 정도를 파악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로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 감각 치료와 운동 치료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본인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몇 초를 참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겔 운동을 하며 본인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며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급한 변이 나올 때 대부분은 아주 강하게 참다가 힘이 빠져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본인의 능력과 참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변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잔변과 배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배변 습관과 학문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완전한 배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잔변이 남게 되며 이러한 잔변에 의해 배변 후 바로 이어지는 변실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과략근이 약한 경우 배변 후 생활 중 자기도 모르게 변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화와 관련하여 복압이 떨어지고 직장에 밀어내는 힘이 저하되는 것이 잔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과 학문의 몇 가지 병적인 상황도 잔변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경우 수술이나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류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노인 여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으로 직장 앞쪽으로 약해진 직장과 회음부 근육이 늘어져 주머니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류의 경우 직장 앞으로 생기는 늘어진 주머니 같은 공간에 잔변이 남게 되며 이러한 잔변이 약해진 항문으로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해질 경우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중첩증이나 탈출의 경우에도 중첩되는 직장에 의해 항문 폐쇄가 일어나며 배변이 힘들어지고 중첩된 사이에 잔변이 남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탈출의 경우 괄약근을 반복적으로 당겨 늘어지며 점차적으로 항문 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동반되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로 인한 반복적인 힘주기, 잘못된 힘주기로 치골 직장근의 이완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치골 직장근 이완 부전이라고 합니다. 정상 배변의 경우 그림처럼 치골 직장근이 이완되며 배변이 이루어지나 이완 부전의 경우 잘못된 배변 힘주기와 함께 치골 직장근이 오히려 수축하여 원활한 배변이 되지 않고 잔변이 남아 실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잔변으로 인해 실금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 배변 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실금이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며 내과략근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잔변을 줄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변 후 직장 내 남은 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배변 후 쪼그려 앉아 샤워를 하면서 씻어내면 잔변을 줄여 묻어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힘줘서 밀어내는 습관은 직장류나 중첩증, 치골 직장근 이완 부전 등의 문제를 만들어 완전 배변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변의 양은 많게, 변은 진짜 보고 싶을 때, 힘은 최대한 주지 않고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위에 좋은 배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므로 배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배변 관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이 약간 단단한 편이 실금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실금이 아주 심한 사람은 변비를 심하게 만들고 필요시 관장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 항문에 동반된 문제는 괄약근 약화를 가속화시키고 잔변을 많이 만들어 실금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유무를 검사하고 우선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같은 시간 변을 보는 배변 훈련을 통해 많은 변을 보고 실금 없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절합니다. 배변 후 직장 내 남은 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배변 후 쪼그려 앉아 샤워를 하면서 씻어내면 묻어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사가 나지 않도록 식사 조절 및 중요한 날에는 변비를 만드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고려해 봅니다.
무작정 참다가 어느 순간 힘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시간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천천히 세면서 변을 참으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케겔 운동을 통해 항문의 괄약근을 강화하면 참는 힘 및 일상적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바이오 피드백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너스 페이지를 통한 배변 습관 오해와 배변 팁입니다. 배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한국인의 배변 습관에 대한 쉬운 오해입니다. 변비의 정의상 일주일에 2회 이하의 배변과 이와 관련된 단단한 변, 힘든 배변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3일에 한 번이라도 만족할 만한 배변을 하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번 배변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이 변비라고 판단하고 관장 등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배변에 좋다고 잘못 알려진 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과한 힘주기 등으로 항문과 직장에 무리를 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배변 자세를 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며 변이 정말 마려울 때 화장실에서 짧은 시간 동안 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실금의 배변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변실금의 대표적인 치료법인 바이오 피드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